전세난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시장이 멈춰버렸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이런 뭐 매매 시장뿐만 아니라 임대 시장 같은 경우도 동결되고 있다. 이건 집도 사지 못하고 전세로도 거주하지 못하고 월세 쪽으로 출구를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라면 그런 수요가 매매 수요와 전세 수요가 응집이 돼서 월세로 간다라고 하면 앞서서 말씀드린 그 가격의 급등세가 좀 크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도시와 경제 송승현 대표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 아까 말씀해 주신 게 이제 전세 쪽에서 뭐 상승, 뭐 전월세 상승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집주인들도 조금 뭐 지켜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요즘에 기사들 보면은 뭐 대단지 뭐 1100세대 전세가 0이다 뭐 이래가지고 뭐 전세가 아예 뭐 씨가 말랐다 이런 기사들 막 나오거든요. 지금 실제로도 그런 건지 정말 이제 전세난이 오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전세난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지금 전세 가율이 상승을 하고 그 다음에 시장 안에서 순환되는 물량들이 줄잖아요. 기존에 있었던 물량들이 유통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새롭게 공급되는 곳에서 물량들이 나와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새롭게 공급되는 곳에서도 물량들이 적게 나오는 거예요. 우선 첫 번째로는 실거주 요건을 강화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거주하는 데 있어서 실제 거주에 대한 부분들을 충족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실제 새 아파트에 실거주자들이 들어가서 전세 물량들이 안 나온다라는 것도 있고요. 또 둘째로는 내가 임대를 주더라도 그곳에서 뭐 이제 계약 갱신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요건들이 상당히 많이 강화가 됐어요. 그러면은 그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는 거죠. 또 거기에 우리가 잔금 대출을 하는 데 있어서 전세 자금을 받아 가지고 세를 주는 이런 구조가 깨졌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결국 그런 시장이 깨졌다라는 거는 내가 실제로 자금을 들고 우선적으로 거주를 한다. 이런 구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물량들이 축소되는 것들은 가격적인 부분에 대한 우려도 있겠지만 시장에서 유통되지 못하는 물량에 신규 물량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신규 물량 자체가 실거주 요건들을 상당히 강화를 시킨 게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보여지고요. 거기에다가 앞으로 공급 물량들이 시장에 나와줘야지 거기서 신규 입주 물량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신축이. 그렇죠. 지금은 근데 재건축이나 뭐 재개발 시장이 상당히 좀 멈춰선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이런 물량들이 좀 나오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이 전세가율을 우리가 상당히 유심히 봐줘야 되는데 전세가율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높은 전세가율을 부담할 수 있는 여력을 갖춘 임차인들이 점점 그 수요의 양이 줄어들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 수요들이 월세 시장으로 가버리고 이 월세 시장에 월세 가격들이 올라가는 구조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지금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이런 월세 가격들이 올라가는 것들을 일정 부분 완충을 해줬던 것들이 전세 가격인데 전세 가격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고 물량들이 줄어들다 보니까 월세 가격들이 올라가는 그런 완충 역할을 전혀 못한다라는 게 이 전세 가격의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이제 전세가 자체가 뭐 한 2년 전보다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추세다 보니까 계약갱신 청구권을 엄청 많이들 쓰시더라고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아예 매물 자체가 그러니까 전세가 시장에 안 나와 버리는 뭐 이런 효과들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크고요. 그리고 서로 간에 필요로 의해서 연장하시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보유에 대한 세금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집주인들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그 전세는 고정을 해놓고 10만 원, 20만 원 또는 뭐 50만 원 이 정도에서 받아서 그 보유에 대한 세금을 납부를 하고 임차인 입장에서도 요즘에 전세 가격이 높아지다 보니까 내가 나가서 새롭게 이사비를 드리고 또 거기에 전세 수수료를 내놓고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여기서 거주를 하면서 비용을 지불하는 게 훨씬 더 낫겠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은 그 아마 최근 들어서 반전세라든지 월세 가격들이 늘어난 것들이 실제로도 보면은 뭐 예를 들면 5억의 전세에서 5억의
그분들이 이사를 다른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집주인하고의 어떤 뭐 대화를 통해서 5억에 뭐 한 얼마 정도 이렇게 올리는 네. 그런 구조로 가고 있어서 이동이 좀 적은 그런 흐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전세가도 비싸져가지고 네. 전세 이동하실 때 내는 중개 수수료도 이제 만만치 않아요. 막 전세 막 15억, 20억짜리 사시는 분들도 그렇죠.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거의 뭐 집 살 때 내는 수수료만큼 네. 내시니까 차라리 그냥 월세 올려주고 말겠다. 그렇죠. 그리고 임차인도 이사 가는 데 있어서 수수료 본인도 내거든요. 네. 거기에다 이사에 내야죠. 대한 또 이사비도 비용도 많이 내고.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비도 상당히 많이 올라갔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세 시장에서 최대한 동결.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저희 어머니도 예전에 집을 줘가지고 그 임대를 놓고 그랬던 분이신데 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요즘에. 야, 혹시 요즘에 이사차 보이냐? 이사차가 안 보인다라고 얘기를 할 맞아요. 정도로 그러니까 실제로도 그 시장 안에서도 이사에 대한 움직임들이 적어진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제가 아시는 이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뭐 택배로 본인이 좀 전환을 하고 하셨더라고요. 그만큼 시장에서 이런 뭐 매매 시장뿐만 아니라 임대 시장 같은 경우도 동결되고 있다. 그래서 시장이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시장이 멈춰버렸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앞으로 공급이 좀 내년 내후년이 뭐 급감한다고 하는데 이러면은 전세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좀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그분들이 또 이제 매수하러 가니까 이제 또 거래량은 적은데 또 가격이 계속 이렇게 찍힌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겠네요. 그러면은 이런 분위기가 잠깐은 버틸 수 있지만 또 이렇게 계속 이렇게 압박감이 오면은 또 매도자들이 결국에 뭐 포기하고 던질 것이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다 이거 조금 있으면은 이제 이 정책 소위 말하는 정책 약발이 다 떨어지고 다시 상승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지금 전반적으로는 좀 어떻게 보세요? 매매 전세? 뭐 던지는 곳도 있을 거라고는 봐요. 근데 우리가 그 지역적인 특색들이 있는데 자산 시장으로 불리우는 강남이나 또는 강북 쪽에서 마용성 지역 같은 경우는 자산 여력들이 있고 자산가들이 들어가는 시장이거든요. 네. 그 말은 시장에서 버틸 수 있는 체력들이 상당히 있다라고 보는 거죠. 뭐 실제로 몇몇 케이스로는 자금 여력이 없으신 분들도 이런 고가 시장으로 들어온 경우들도 있긴 하겠지만 대체적으로 자금 여력들이 있는 분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던지는 경우는 좀 적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자금적인 여력들이 좀 불충분하고 소위 자산 체력이 좀 부족한 외곽 지역 같은 경우는 던질 가능성들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세를 지금 거주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물량들을 받는 것도 하나의 기회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거래량들이 줄어 있을 때 어떤 뭐 선택을 했을 때는 그 협상력들이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매수 쪽으로 전환을 해도 좋은 전략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 전세 가격 같은 경우가 단기간에 해결되고 월세 가격도 해결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뭐 시장을 모니터는 하겠지만 12개월 안에는 의사결정을 하는 게 답이다 그렇게 봅니다. 전세가 거꾸로 떨어질 만한 요인은 없나요? 전세가 전세가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 전세에 대한 대출 규제를 강하게 한다라고 하면은 네. 전세 가격들은 떨어질 가능성들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고정된 값으로는 떨어지진 않고 왜냐하면 그분들은 이동을 하지는 않으니까 네. 오히려 그 전세 물량들이 더 줄어들 가능성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여기서 나가고 다시 전세를 받으려고 대출을 한다라면 거기에 대한 금융 리스크가 커지고 내 에쿼티가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동결되는 현상들이 커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은 전세 가격들이 뭐 그거에 맞춰가지고 대출을 축소를 한다라면은 아무래도 전세 가격은 떨어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면 이제 전세 쪽에 유동성 공급을 좀 줄이면 네. 전세가도 이제 신규 전세가 좀 내려갈 수밖에 없으니 그러면 이제 새로 전세 맞춰야 되는 분들 2+2 쓰고 난 새로 맞추는 소위 갭 투자해놓은 주인들이 돌려줄 돈이 없어서 네. 급매로 던질 것이다 이런 논리들도 좀 있거든요. 금매로 던지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그런 표본 자체가 네. 상당수를 차지를 해줘야지 시장이 그런 드라마틱한 인하로 가는데
그곳에 자금을 가지고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정도의 자금 여력들이 없는 분들이 접근하는 시장은 아니다라고 네. 보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요즘 전세가 예전에는 신규 단지가 들어오게 되면은 전세 가격이 낮아지는 구조였어요. 네. 하지만 요즘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과거의 그런 물량하고 좀 다르게 물량도 굉장히 줄어들었고 아파트 자체가 갖고 있는 신축 아파트의 희소성을 갖고 있어서 요즘에는 오히려 주변 시세보다 한 5에서 한 10% 정도 높은 경향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신규 아파트들이 들어오면서 전세 가격이 좀 떨어지고 그런 주택을 유지를 하지 못하는 분들이 시장에 물량들을 던지기에는 최근 신규 아파트가 갖고 있는 전세 가격이 시장의 그 매도 물량들을 좀 지탱해 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현 정부는 좀 전세 끼고 집 사는 거, 소위 막 갭 투자하는 거를 네. 하지 말라는 정책을 쓴 거잖아요. 어쨌든 네. 이번 627 대책을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기조는 좀 계속 될 확률이 높겠죠. 가능하면 뭐 전세 주지 마라, 실거주해라. 네. 네. 전세를 줄여가려고 하는 구조는 계속 유지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런 전세를 축소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이런 전세 물량들이 축소가 된다라는 것들이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가 갖고 있는 완충 역할을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월세 가격이 좀 급격하게 올라가는 그런 네. 구조적인 변화가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봅니다. 그 일각에서는 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월세를 무한정 올려달라고 한다고 내줄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냐. 그 소득의 한계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주인들이 받고 싶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월세도 뭐 올라가다 멈출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뭐 그렇게 충분히 주장이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그 높아진 월세까지는 올라간다라는 게 문제죠. 어쨌든 더 올라간다. 그렇죠. 그 월세까지에 도달하는 것들이 중요한데 그 기간을 우리가 10년 동안 그 가격을 올라가는 것보다 겁을 내는 거는 뭐 0에서 100이라고 하면 이 10년 정도면은 1년에 10% 정도잖아요. 감당할 네.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 기간이 전세의 완충 역할을 못하면 그 100이라는 수치가 2, 3년으로 그러니까. 당겨질 수 있다. 그러면 1년에 한 33% 정도씩 올라가는 거에 대한 부담감들은 굉장히 급격하게 압박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부동산이나 어떤 지역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본인의 생애 주기에 맞춰서 주택을 선택을 하고 네. 또는 매수를 한다든지 임차를 하거든요. 내 자녀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내 직장과의 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기간들이 전세가 사라지고 완충 역할을 못하는 동안 드라마틱하게 올라가게 된다라면 많은 분들이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겠죠. 그럼 선택을 하겠죠. 뭐 본인이 차라든지 어떤 소비들을 좀 줄여가면서 이 집을 버틴다든지 그런 선택들을 할 가능성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급격하게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거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정부에서 어떤 통계나 이런 걸로 수치로 얘기할 때는 사실 전세가 올라가 버리면 전세가 상승한 것만큼 또 갭이 줄어드니 또 매수세로 전환되니까 그런 게 좀 걱정돼서 차라리 월세가 올라가는 거는 좀 매수세로 전환은 조금 느려지잖아요. 어쨌든 이제 투자금 자체가 늘어나는 거니까 거기다가 이제 주담대도 막아놨으니 차라리 전세를 좀 월세로 좀 전환시키는 거가 통계상으로는 괜찮을 수 있겠는데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좋은 방향 아니에요? 그 전세에서 거주하시던 분들이 매매로 가는 게 원래 전형적인 주거 마련의 방향이거든요. 근데 왜 그 방향을 막냐 이거죠. 왜냐하면 원래 보통 월세에서 거주를 하고 전세한 다음에 전세하고 매매 가격이 좀 가까워지면 이참에 그냥 집을 차라리 사자라는 판단들을 하면서 지금까지 주택 구매들을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방식을 오히려 역행을 한다라는 거는 좋은 방향이 아니죠. 거기에다가 우리나라의 구조 자체가 어떤 문제라고 보는 게 우리나라는 매매 대출을 하는데 50에서 한 60% 정도 대략적으로 대출을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전세는 80에서 한 90% 정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요자가 있을 때 자금 여력이 부족하신 분들은 당연히 대출을 많이 해주고 내 돈이 적게 들어가는 전세 쪽으로 쏠려가게 만드는 그런 구조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세에 대해서 이런 수요를 억제를 하게 된다라면 반대로 매매 시장의 LTV라든지 또는 대출에 대한 금융 규제를 낮춰주는 게 맞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선택권을 월세를 선택한다든지 아니면 원리금에 대한 이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고 월세냐
매매냐 선택할 수 있는 구조인데 우리는 아예 그 디자인 자체가 매매는 하지 말고 전세는 대출 많이 하니까 전세에 머물러라 하는 그런 구조였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변화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전세에 대해서 갭 투자를 못하게 하려고 한다면 갭 투자가 아닌 매매 수요 같은 경우는 대출을 좀 더 많이 해서 전세 수요를 매매 쪽으로 옮겨가면서 전세 가격을 좀 낮춰주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보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주담대도 좀 줄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전세 자금 대출도 조금 막 줄이려는 그런 약간 뭐 언론 기사들도 막 나오는 네, 것 네. 같으니까 전반적으로 그냥 매매 전세 둘 다 좀 못하게 하고 약간 네. 월세로 그러니까 유도하는 정책으로 보이기도 그러니까 하는데. 그게 문제라는 거죠.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 가장 지적을 많이 받았던 게 뭐 사는 것도 비싸고 보유하는 것도 세금 많이 내고 팔 때도 세금 많이 내는 것 때문에 이거는 뭐 들어가지도 나가지도 진출입도 못하는 세금 구조다라고 하면서 엄청난 비판을 받았단 네. 말이에요. 지금 구조 자체도 그때는 세금이라고 하면 지금은 대출에 대한 이런 비판이 따를 수밖에 없다. 이건 네. 집도 사지 못하고 전세로도 거주하지 못하고 월세 쪽으로 출구를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라면 그런 수요가 매매 수요와 전세 수요가 응집이 돼서 월세로 간다라고 하면 앞서서 말씀드린 그 가격의 급등세가 좀 크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또 정부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 대출 6억으로 막을 때 네. 그 대부분의 90%의 사람들은 대출을 6억 이하로 받기 때문에 네. 뭐 크게 문제가 없고 이제 고가의 주택을 사는 사람들만 좀 대상이 된다 이런 식의 어떤 그 약간 그뭐 질의응답 그런 내용을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대출 규제를 했다고 하더라도 사실 전국으로 보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뭐 대출 규제 안에서 대부분 돈을 빌리는 것도 사실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돼도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좀 시장이 계속 풍선 효과가 일어나고 좀 안 좋은 방향으로 갈까요? 지금 대출에 대한 규제가 있어서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꺾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는 좋은 판단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이제 대출을 활용을 해서 집을 살 수 있는 수요자들은 집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게 맞거든요. 지금 우리가 앞서도 공급 얘기 나오고 어떤 유휴부지 찾고 대체할 수 있는 어떤 토지를 계속 지금 찾으러 다니고 있는 거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은 수요자들이 계속 누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부가 계속 이런 부채 의식처럼 계속 쌓아간단 말이에요. 차라리 그런 부채를 털 수 있게 기존에 머무르고 있는 무주택자들이 집을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오히려 무주택자나 실수요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집값을 뭐 크게 좌우하시는 분들은 아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그래도 대출을 좀 장려를 해주고 이게 글로벌적인 트렌드도 실수요자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최대한 그 장벽을 낮춰주고 특히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사는 사람 같은 경우 중개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들도 안 네. 내잖아요. 그래서 배도자가 내니까. 그렇죠. 최대한 뭐 돈을 번 사람 같은 경우는 어디서 그 나중에 정산을 하면 됩니다. 근데 최대한 집을 처음에 생애 최초로 집을 구매하겠다라고 하면 최대한 장벽을 낮춰주는 게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 쌓여가는 누적된 수요들을 어떻게 감당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10%도 안 되는 공공임대주택 그리고 네. 공공임대주택을 선호하지 않고 있는 이런 현실 안에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 주택 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문제지만 그 올라가는 것들이 수요들이 누적이 되고 있는 것들도 중요 원인이기 때문에 전세에 계신 분들은 최대한 뭐 매매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